매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공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공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i.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예, 애국가가 이번에 컬러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 항상 배경음으로 가는데, 이혜훈의 나라 걱정. 이제는 당적을 옮기셨죠. 개혁보수신당의 이혜원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고. 네. 절반은 해외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국복절 수주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도착하셨죠? 네, 지금 좀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네. 의원님을 유탄 발사기 정치계 수류탄 투척자 이렇게 제가 아유. 네. 지난주에 몇 개 수류탄을 던지셨어요. 제일 먼저 던지신 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아는 정황이 있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조윤선 장관이 고소장 제출한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할 테면 해봐라. 여기까지만 저희가 들었는데 그 이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법원에서 연락은 아직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최순실 씨랑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즘 며칠 동안 뉴스가 나온 거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주윤선 장관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서 특검이 오죽하면 국회에다 대고 주윤선 장관이 그동안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실행한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게 위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국회 보고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딘가 위증으로 이제 국회가 고발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했죠. 이런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요. 이 문학계가 우리 최순실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본인의 이권도 개입하고 뭐 거의 국정을 농단한 그런 본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진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배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 작성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문체부 정무수석이었을 당시 작성했다는 의혹 또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고 또 지금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것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파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기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다 개입이 돼 있는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모든 것이 온전히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윤선 장관은 뭐든지 의혹만 제기되면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서 특검이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최순실 씨의 관계가 명백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이제 이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주겠죠. 처음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고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고소를 나를 하면 검찰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우정 고발을 하라고 해서 국회가 고발을 했으니 그 관련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다. 다른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의원님
전화기에서 약간만. 네. 네. 지금 침이 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정황을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있는 거죠? 네, 있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증언을 누군가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보도가 되거나 하면 이 증인에게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뭔가 믿은 교사 의혹 안팎 이런 게 되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검이 수사한다 그러면 특검에 갖다 내려고요. 언론에 얘기 안 하고. 아하, 있긴 있는데, 네. 네. 이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름 알려주면 또 그 사람한테 계속 또 압박 넣으면서 너 증언하지 마. 얼마나 또. 그리고 요즘 또 여러 가지 수상한 사망 사건도 많고 너무 시절도 불안해서. 네. 수상한 사망 사건 많죠.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자, 그러면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의원들입니까? 동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네. 네, 의원들이,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섞여 있어요. 오, 남녀 모두? 네. 아이고, 거기까지 하죠. 또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이니셜까지 나오면 정말 누군지 또 찾아내서 또 각종 여러 가지 또 신상 정보를 가지고 압박, 협박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자는 이니셜이 K 아닙니까?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니셜은 안 갈게요. K 맞는 걸로 제가 받아지고요. 네. 그러면 의원이 아닌 분들도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보자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예. 네. 알겠고요. 새누리당에 여성 의원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한번 다음 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수리탄을 던지시는 게 나경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제 방송에 보니까 저희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님도 제가 들은 얘기랑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걸로 네,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네. 제가 자꾸 물어봐서 마지못해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군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 던지신 수리탄 AS를 하셔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의원님 이제 눈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아마도 본인이 원하던 지위를 얻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눈물을 해석하셨더니 나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셨던데 사과하실 의향이 있어요?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네. 사과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거절? 예. 네, 알겠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혜원 의원 사과 거절. 사과 거절 이해할 말 없으신 거죠?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네. 제가 그 눈물에 대해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길래 정강정책 갖고 흐느껴 온다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강정책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서운함 여러 가지 그런 게 안타까움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제 해석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자꾸 이제 부풀려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예. 자꾸 부풀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부풀리기 전공이셔요. 네네. 어쨌든 이게 본인의 판단인데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저희가 정리할게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원래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거라고 다들 누구나 예상했었는데 이분은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는 모든 회의에 거의 한 달 동안 네. 계속 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 그 창당에 거의 주자인 것처럼 그랬죠. 매번 얘기도 하시고 그랬죠.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보였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거야 이제 시기의 문제인가 하고 볼 수 있는데 반기문 총장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 걸 보니 반기문 총장이 혹시 만들지도 모르는 정당 혹은 어떤 세력에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혁보수신당에 곧 합류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워딩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개혁보수신당에 언젠가 합류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고 발언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 그 세력에, 정치 세력에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개혁신당으로 오게 되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고, 만약에 개혁신당에 당분간 오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으면 또 그 중간지대에 가치가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네. 반기문 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올 것만 같아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고 했다가, 반기문 총장이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진석 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나경원 의원은 반 총장 같아서 함께 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석에서 저희들이 늘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어디로 가느냐의 종속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과 거절. 네,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제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어거지를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얘기한 거라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사과 단칼에 거절.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폭탄 전화이신데 저기 AS 확실히 하죠. 그 구치소 문제. 네. 가셨던 남부구치소 말고 서울구치소는 더 심한 네네. 구치소의 청문회 방해가 조직적으로 네. 있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물론 청문회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저희 그자도 국조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15일까지가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긴 하지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15일까지 전에 9일날 또 한 번 더 국조특위가 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요. 이제 국회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러잖아도 이제 최순실과 같이 국조에 나오기를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불참하는 이렇게 알질 증인들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세균 의장에게 이걸 몇 번 찾아가서 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님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회라는 곳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합의가 되면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여자가 여자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곳이 국회다.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국회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 딱 못 박아놨어요. 변란, 천재지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이게 변란이나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자기가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냐. 이거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절대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이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비유를 하셨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의장님이 원래 국회의장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즐겨 쓰시는 표현이세요.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짧아서 오셨으면 훨씬 더 저희가 부풀리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부풀리기 네. 봐서 아쉽고요. 정리를 하자면 조현선 장관은 나를 빨리 고소해라. 나경원 의원 사과 거절. 나경원 의원 반기문 총장의 종속 변수. 야, 예, 제목 많이 나왔고요. 종속 변수 그거 우리 기획자가 하신 표현입니다. 어쨌든 뭐 뜻이 달라지진 않지만. 네. 네, 동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개혁보신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초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초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자, 초반에는 악마 여사인데 최근에 이제 정편에 모든 채널에 거의 다 나가시는 걸 알고 저희가 4대 천왕으로 등록시켜드린 정편 4대 천왕 양재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 저는 방송국을 여러 개 걸칠 뿐이지 횟수로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절대 횟수로는? 절대 횟수로는. 나는 여기저기 나갈 뿐이다. 그렇죠. 많이 나갈 뿐이고 진짜 횟수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편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센츄리 클럽이라고. 한 달에 100개 이상의 방송을 하시는 절대 강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비교하면 뭐 4대 천왕 이런 전혀 아니에요, 진짜. 문지기도 안 돼요, 저는. 축구에서 이제 국가대표 A매치 100회 그렇죠. 이상. 예, 100골 이상을 냈을 때. 100회 이상 추천입니다. 100골이 아니고 100회 이상 추천하는 분들을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고. 그렇죠. 이거는 세계적인 통계가 있어, 아예. 뭐 어떤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A매치 100회 추천은 흔한 기록이 아니어서 기록으로 아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선수들 센츄리 100회 출전할 때마다 뭐 기념식 같은 것도 해주고. 한 국가의 국가대표로 100회 했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라서 그걸 한 달에 하니까. 그걸 한 달에 하니까. 센츄리 클럽. 그걸 이제 종편에서 본인들끼리 이제 하는 그러니까 평론가들끼리 보는 저렇게. 근데 그분들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드물겠죠. 드물죠. 클럽 가입했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더라 라고 주위에서 부러워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12권 바뀝니다. 12권 박. 자, 그렇지만 4대 천왕. 정민아 씨가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구금이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성한 절차가 여러 가지인데 다들 한 번에 되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뭐 기대하는 건 자발적 귀국인데 자발적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거예요. 공항에 체포할 거 영장발부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인도 거부 소송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는 1년도 걸린다고요. 그렇죠. 1년까지 안 되더라도 2-3달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 같고 특검 수사전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제 법정에서 그래도 외교부에서 나가서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법 체류로 바꿔서 추방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물론 국가 간의 절차라는 게 쉽게 되진 않지만 일단 그쪽에 통보를 했고 외교부가 무효화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이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정유라가 어제 그 통보를 받았고 일주일 내에 여권을 반납하도록 돼 있고 반납을 안 하면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분증 없이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꼭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쨌든 절차니까 기간을 주는 거니까.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어차피 반납 의사 있는지 없는지 바로 물어본 다음에 없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상적인 경우처럼 일주일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나마 빨리 한 거예요. 통상보다 눈치 보면서 빨리 했겠지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절차만 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저도 덴마크에서 제보 사진을 좀 받았거든요. 제보 사진? 네, 덴마크 제보 사진을 받았는데. 본인이 뭐 제보씩이나 받을 만한.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일개 변호사를 누가는데 하긴 뭐 4대 천왕이니까요. 아마 뉴스공장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진이 뭐냐면 기자들이 거기는 보도블럭이 아예 사유지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선을 그어놓더라고요. 그 자기 사유지 끝에. 네, 사유지 끝에 신기하던데 그래서 아예 울타리를 못 넘어가서 울타리 바깥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고. 기자들이 그 집의 사유지 경계선을 표시하는 보도블럭 색깔이 나는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을 텐데. 경찰들이 와서 이거 넘어가면은 주거침입으로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승마 말 보조해주는 사람 2사람하고 60대 아이돌 보는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현지 법을 잘 알아서 이걸 주거침입으로 고소까지 하는 조치를 취했을까? 지금 정유라는 그 집이 없거든요. 예리한 지적이네요. 아니 그 생각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변호사님? 예? 나이스. 이런 얘기도 해주실 줄 아는군요. 너무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도 거론 안 된 얘기인데 처음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절차에 있어서 정유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배경을 아마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확실해 보여요. 어제 절차는 사실은 그냥 국선 변호인이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재판 자체는 국선 변호인은 이런 조치까지 안 하죠. 맞습니다. 돈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까지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걸 챙기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굳이 그 집을 기자들이 와서 초인종도 못 누르게끔 하고 주변에 돌아볼 수도 없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 집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분이 이 상황을 알고 누군가의 지시사항 왜냐면 그거는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아니 제 말은 집안의 관련 서류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그럴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그걸 인멸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유라 씨가 당연히 체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닐 테니까 뭐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아까 이제 잠깐 뉴스 브리핑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누가 전화로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하여서 영어를 못하는 분이 주거침입죄를 신고한다는 덴마크 경찰에. 덴마크 경찰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보니까 현장 사진 보니까 남자 경찰, 여자 경찰 2사람이 나와서 기자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이 울타리도 아니고 그냥 선인데 경계선 넘는 순간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영향력이 꽤 큰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덴마크 경찰이 확실히 인지될 정도의 항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예. 현지 법률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요. 누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다. 정유라 씨 발언들도 보면 굉장히 정교한 법적 조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이 근데 많아요. 그게 정교하진 않았어요, 사실. 어떤 왜냐면 변호사가 조력을 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정교한데 저희도 그런 조력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맥락을 짜맞추는 건 결국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정유라 씨 어제 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묶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급했고요. 다급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 개인이 사실은 그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거의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 저는 제가 보기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 정도 만약에 정말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사실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아무도.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특혜 같은 것이 몸에 배 있어서 본인이 받았던 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조금만 불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았다고 할 정도의 거침이 없이 살았잖아요. 어디 대학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 타고 싶으면 뭐 삼성이 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뭐 학점 나오는 거고요. 20억 정도는 20억짜리 말 정도는 저 말 하면 저 말 사는 거고요. 어제 나오는 게 되게 이상했던 게 뭐 학교 내가 자퇴서 냈고 분명히
분명히 리포트도 안 냈는데 잘릴 줄 알았는데 다 점수가 말도 안 나왔다. 되죠. 이메일 주고받은 거 나왔잖아요. 교수가 존댓말 써서 이메일로 답장 써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가 나왔다고 말하려면 아무런 과제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지금 정유라 씨가 변호사님,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약올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결국은 이화여대 뭐 특혜 입학, 학점 특혜 교수님들은 다 부인하다가 드디어 한 분이 구속됐고 이제 옥죄옥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거나 혹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제목으로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업무방해는 무조건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업무방해라는 부분을 잘 이해 못해요. 왜 업무방해?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나 자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교수가 점수를 주는 건데 네. 점수를 내가 잘 주고 싶어서 잘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게 업무방해가 되느냐. 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과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가 버렸을 때는 이거는 학교가 준 권한을 일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과 행정을 네가 방해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일을 맡겨놨다고 할지라도 아니 뭘 좀 했어야 점수를 주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설령 남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 엉망이라도 아 이건 정무라가 아니라 추상화야. 내 눈에 추상화로 보니까 A+ 줄래 하는 것과 레포트도 안 내고 시험도 안 봤는데 나중에 시험지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이거를 점수를 준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범죄죠. 범죄니까. 네. 근데 이 범죄가 지금 이인화 씨 소설가 원래 본명이 저도 몰랐는데 복잡해요. 유창석이었던가요? 뭐였지? 말씀 안 드리렵니다. 누구였지? 유철근 아니 중요하지 않고 어제 아니, 되게 그 이름도 모르면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은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어요.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이 받게 된 혐의가 되게 웃긴 게 지금 현재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사문서 위조.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유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정유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허락 없이 만들었으니까 사문서 위조다. 아, 법은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유라가 피해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변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정 씨의 부탁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위조가 아니다. 거꾸로 예,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데 서로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유라를 빨리 들어오면 폭탄 발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이 소환을 빨리 그렇죠. 정유라 씨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둬져 있을 경우는 구금 상태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고 허점을 파고들면 그 논리가 이제 붕괴되게 돼 있거든요. 표준 답변 그렇죠. 넘어서면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혐의였으니까 이인화 씨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업무 방해도 있고 5년 이하고 사무소 위조 관련된 범죄는 다 10년 이하거든요. 그럼 세요. 15년까지 최고 올라가는 그런 범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 분보다 훨씬 더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가 이 모든 거에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위증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미 그거는 거의 뭐 1년 있다 확보된 것 같고요. 그 국회에서 증언이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이게 뭐가 이상이 붙은 거는 굉장히 센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 밑으로 못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10년 이하로 가면 한 달부터 10년 사이거든요. 이분은 이것만으로도 벌써 10년이 확보가 된 셈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그래서 조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빨리빨리 자백해야 된다고. 이 양반은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괘씸죄까지 붙을 판이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다 화살표가 거기로 향하고 사진 있거든요. 출두해서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수하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10년에서 5년.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 거기는 다른 동네니까 하던 대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정유라 씨도 아까 잠깐 이제 법 쪽에서 말이 많은 게 업무방해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법정적으로 낮고 이걸로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거니까 그렇죠. 과연 성립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던 정황 딱 SNS에 뭐라고 썼죠? 2014년 12월에 본인이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미리 알았다는 것도 있고 시비를 좀 건다 그러면서 돈 있는 것도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게 부모도 돈도 능력이라고. 이건 업무방해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치지 않은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라 남겨진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진술 하나를 더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씨 입에서 권력도 능력이다. 그런 거죠. 이런 걸 끌어내면 이게 어머니가 같이 한 일에 공범으로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도 딱 초등학교 때 10년 전으로 끊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들에 대한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동네가 다릅니다. 동네가 달라가지고 거기가 험한 동네예요. 빨리 가서. 교수님들이 변호사로서 일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있죠. 그렇죠. 가르쳐드리면 그게 저보고 틀렸대. 그렇죠. 법이 틀렸대. 그러면서 자꾸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강의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자기 논리로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먹혔으니까 교수까지 가셨기 때문에 늘 가르치시다 보니까 가서 검찰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세요. 교수님들이 검찰 앞에 가서 제일 빨리 깨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걱정입니다. 수사에 받는데 전문가. 전문 피의자로서. 자,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충격 어린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재열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년도 넘을 수도 있다. 아니, 법정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빨리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질 변호사 오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출연을 짧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납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빅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안희정 도지사의 인터뷰가 임팩트가 있었나 봅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문자가 많네요. 네. 닥털기 안희정. 저희 뉴스공장 첫 인터뷰 때, 닥터 헬기를 닥털기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애칭했어요. 닥털기 안희정. 지금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데, 네. 문자가 많이 왔다는 얘기까지만 할게요. 문자 많이 왔습니다, 그냥. 자, 이혜원 의원님도 문자가 많네요. 네. 이혜원 의원님, 영혼이 참 맑으신 분 같아요. 폭탄은 계속 터뜨려주세요. 이런 문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할 때, 그 앞에 수식어 좀, 여러분들 아이디를 기다립니다. 아이디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다지 매력적인 게 없나 봐요, 김은지 기자가. 채팅을 안 넣어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AS는. 자, 놀라운 코너죠.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곧 없어지겠구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데, 시사에 웬 과학인가. 근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최순실과 과학이 결합을하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끈 뉴스라면 아무래도 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드디어 체포됐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단축하고. 비대통령, 쉴 때마다 웃겨요. 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여러 아리송한 이야기들을 간담회에서 하셨어요. 아리송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뉴스들. 나쁜 사람이야, 지금. 예, 뭐 제 의견만은 아니고 전 국민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나 사실 싶어서. 저희가 내일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아리송한 얘기를 하셨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서 앞에서 네. 수석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원고를 읽을 때 이거를 보신 분들이 거의 전부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고 없이 소위 프리토킹. 질문을 받고 답하고는 프리토킹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네.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담회 때 살짝 프리토킹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녹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기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몰래 녹취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취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네. 저희가 한두 소절 내일, 오늘은 들려드리려는데 시간이 짧아서 네네. 한 1분 이상 돼가지고 아, 예. 그걸 들어보시면 이런 어법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확 오시는 녹취를 저희가 내일 공개를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하고 과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과학이? 생각을 하다가 그 과학 역사 속에 중요한 한 인물과 예. 그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과학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속의 과학 덴마크 편으로 예, 준비를 했고요. 세계 속의 과학 덴마크. 예. 덴마크와 과학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양자역학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양자역학은 과학인지 철학의 내배망한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주된 해석 방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덴마크는 양자역학의 수도죠. 근데 이 양자역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명 못하고 외워야 되겠는데요? 양자역학의 수도가 덴마크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코펜하겐 해석.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했네. 네, 아는 척 하십시오. 코펜하겐이 양자역학의 수도인 걸 알아? 덴마크의 수도이자 양자역학의 수도다. 덴마크의 수도인 줄만 알지 양자역학의 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어쨌든 이 이론을 설명해드린다기보다는 지금 그 가장 특징적인 점을 왜 이게 충격을 줬나 얘기를 하자면 상식의 붕괴. 양자역학의 중심이 그겁니다. 실은 그 인류가 낳은 그 최대 천재 중 하나라면 아인슈타인조차 양자역학은 동의를 못했죠. 못 받아들였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론이. 예. 바로 많이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 세계관의 전복이라던가 이런 쪽이 되게 중심적인 가치관인데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 수 없어. 이런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전부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준 이론이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인과관계의 붕괴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게 특징인데 정혜라 씨가 학교를 거의 안 갔는데 학점이 나온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점수가 나와버렸어. 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양자역학적이네요. 여하튼 이 상식적인 인과관계 붕괴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 네.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이제 닐스 보어입니다. 네, 닐스 보어. 그분 얘기를 이제 방금 드릴 텐데요. 그분이 이제 덴마크라서 이제. 예, 이분이 이제 코펜하겐에서 계속 사신 분인데, 양자역학 또 하나는 동시에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예, 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대단한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4월 16일 날 그 문제 7시간 있었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해야 할 여성의 사생활의 시간임과 동시에 또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간담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네.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는 거죠. 박수. 이런 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관입니다. 양자역학적이네요. 네, 양자역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 물리학과의 대가 아니에요, 혹시? 네, 노벨상, 이분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을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닐스 보어 방금 말씀하신 네. 이분이 1922년도 노벨 물리학 수상자예요. 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로 유명해서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영화를 보고도 내용을 잘 못 알아듣고요. 1920년도 영화가 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시절에? 거기는 대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요, 영화를 보고. 우성영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글쓰기를 지독하게 못해서, 네. 논문을 쓸 때 말로 하면 어머니가 받아 적으셨답니다. 어머니. 엄마가 글로. 네. 그 다음에 강연이나 토론 때도 앞뒤가 안 맞게 장황하게 말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네. 단어들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고도의 어떤 추론 능력을 말로 설명할 능력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편지를 하도 못 써가지고, 네.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친구 볼프강 파울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좀 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근데 파울이가 답장을 보내서 당신 편지에 최종 교정본이 오면 그때 됐다. 그거 말을 할 정도로 글을 못 썼다고 해요. 네, 이분 지금 100년 전에 분이 이렇게 큰 웃음을 지금 주시네요. 예, 이런 사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요즘요.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본인이 근데 어떻게 물리학상을 받았답니까? 잘 설명도 못하는데. 물리학은 그 어머니가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어머님이 받았어야 될 상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양자역학은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이해하셔가지고 네. 정리해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죠. 학교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 어머니가 분명히 외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대신 써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지 조금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대필이고 데칼코마니 같은. 예, 또 어머니가 실제로는 그 뒤에서 1호를 만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어머님이 오히려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예. 좀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여성이 과학자로 나서기도 힘든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현장에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말하고 그 토론하고 강연할 때 진짜 악명이 높았대요. 편지를 썼는데조차 일로 오라는 편지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편지를 보내 이렇게 했다는 정도면 근데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다면 네네. 어머님이 정말 물리학의 천재였는데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이용한다 지위를 위해서 네. 대신 써줬을 미스테리한 그럴 수 있죠. 소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만약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가족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런 어떤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 어머님이 예. 노벨 물리학상 상금을 노리고 세계적인 양자역학 이론을 완성하신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리학자분들이 좀 심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경받는 분이죠. 네. 존경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들 네. 물리학계에서는 생각하죠. 지금까지도 이 양자역학, 아인슈타인 이론 중에서 깨진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양자역학을 이 양자역학에 관한 주장이 알아듣기도 어렵지만 이게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아직도. 네. 오히려 양자역학이 맞았나 봐 이런.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죠. 네, 양자역학이 현실에서 말이 의외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네. 이 양자역학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닐스 보어가 걷다 대고 말하기를 또 여기서 말을 잘했습니다. 어머니의 워딩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뭘 하든 네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해줘야 세계적인 네. 물리학자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930년대 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동양 철학에 심취하셨어요. 실제로. 자기 개인 문장을 유럽은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집안 문장 같은 게. 자기 개인 문장을 태극 문양으로 직접 만들어 쓰기까지 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게 지금 진짜요? 닐스 보어 문장이고요. 제가 지금 가져오신 문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겁니다. 닐스 보어의 원래 그 서양 집안은 자기 집안 문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닐스 보어 문장 한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어요. 네. 노벨상 시상식 때도 8개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갈 정도였어요. 8개가. 근데 우리 이제 잠정 비대통령하고 최순실 섭정 대표 이런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오방랑이라는 게 오방이라는 게 오행을 상징하는 황청, 백적, 흑의 5가지 색깔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닐스 보어 문장 보시면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오행설에서 나온 건데. 예, 이번 그쪽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맥이 닿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 기관들 문양이 다 태국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비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 덴마크하고 정유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좀 하게 되는데 최순실 씨가 거기에 이미 올해 8개 정통한 닐스 보어가 우리하고
그쵸. 특징이 굉장히 비싼 분이 계시니 덴마크로 가거라.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보어는 정통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근데 전유라 씨가 덴마크에 처리했던 거나 우리 대통령이나 언행 같은 걸 보면 양자역학의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사이비종교적인 착각 뭐 이런 걸 좀 하신 게 아니겠느냐.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네. 나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겠다. 아하. 나는 양자역학적 대통령이야.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사실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자 동시에 아닌 상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양자역학을 너희들이 알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금방 다 이해 갔어. 양자역학 다 하셨어요 이제?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죠. 적합한 이론을 들고 오셨고 모든 게 다 이해된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저는 지적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충만감이죠. 예,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런 우연들, 예. 문정호 씨 시간 끝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시고요. 예, 잘. 아니다. 시간이 좀 있나? 시간이 좀 있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해보세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덴마크까지 가셨는데 과학적인 걸 별로 못 가져오시고, 샤머니즘적으로 획일화된 정보부처 문양이나 이런 거나 흉내내시고 하는 것 같아서, 빨리. 공통점을 억지로는 찾았지만, 네. 억지로 찾은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유사점이네요. 예, 어제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양자역학 자체도 사실 이 토론의 주제가, 이 시간의 주제가 될만해요. 그럼요. 예, 실제. 네. 왜냐면 과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거 철학 아닌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철학적이고요. 예. 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오. 예. 자치식이 이렇게 많은 건지 정말 저도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원리라는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야,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놀라운 과학. 다음에 세상 좀 바뀌면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놀라운 과학. 아주 좀 웃기고 계속. 그만 좀 얘기를 내가 하겠네. 네. 파터 원종우 씨였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어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